제가 이번에 선정하게 된 기업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업종은 조선업종이고요. 현재 시가총액 2조 5,643억 원입니다. 주가는 제가 선정했을 당시보다 조금 떨어져서 현재는 64,200원이고요. 52주 최고가 97,100원이고 최저가는 27,900원입니다. 현재 그 후평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충당금이 대략 한 1,900억 정도 설정된 상태라 가지고 현재 PER은 측정되지 않고 배당률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3,994만 2,149주입니다. 기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중형 선박 건조 부분에서 세계 수준의 업체로 성장했으며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R&D 인프라를 통해 시장 변화에 지속 대응하고 있음. 주로 중형 선박 건조하는 회사고 그리고 주력 선종으로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으며 LPG, 에틸렌 운반선 등 고부가 특수 선박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해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디자인 개발을 통한 신규 및 노후선 대체 수요 창출을 판매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철강석이나 석탄, 곡물 등 이런 원재료들을 운반하는 벌크선이 있고요. 이 벌크선은 단가가 우선 낮고 기술력도 낮기 때문에 주로 중국에서 선점해서 건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탱커. 탱커는 원유나 석유, 화학 제품 운반을 하는 선정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있는데 컨테이너선은 화물이나 이 화물에는 주로 이제 소비재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선, LPG나 LNG선 선종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술력이 가장 높고 저희 나라가 이제 한 85%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 미포조선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선사들의 발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노후 선박이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선박 교체 시기는 음, 그 대략적으로 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저희가 이제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건조된 선박들이 2021년을 기점으로 이제 폐선을 하고 다시 이제 발주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보통 선박 수명은 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이 거의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 그 고부가 가치를 지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IMO 환경 규제가 그 CO2 배출량 2030년도까지 해서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 추진 장치로 선박을 운영하는 걸로 교체가 되지 않을까, LNG 추진선으로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크는 제가 알기로는 2년치의 그 선박 발주가 다 차가지고 신조선가가 작년 대비해서 한 15% 이상 다 상승한 걸로 보고 있는데 선박 가격은 지금 12년 만에 거의 최고가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은 5,470억 정도로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이 대부분인데 주로 선사들은 유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탱커선이 현대미포조선이 점유율이 세계에서 43%고 그리고 LPG 운반선이 대략 82%로 거의 대부분 현대미포전에서 그 조선에서 수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성과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음, 저가 수주 경쟁 때문에 음, 성과가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전 세계 조선소가 한 2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퇴출이 되고 대략 40개에서 한 50개 조선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과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은 대부분 한 2조, 대략 한 10년간 놓고 봤을 때 2조 후반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보게 되면 이게 다 중국인데 탱커선도 중국 측 조선소의 점유율이 한 9%, 이게 몇 군데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다 10%를 넘진 않고요. 대부분 9%대로 9%에서 한 8%대 이렇게 보고 있고 LPG 운반선 같은 경우는 거의 현대 위포전에서 82%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거의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대략 뭐 국내에 있는 조선소들 모두를 합쳤을 때 대략 한 30% 정도가 다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어, 후판 가격이 상승해서 첫 번째는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 주가가 빠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여기 적어둔 당반기 98만 8천 원은 그 반기 보고서에서 보고 그 기록을 해둔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한 115만 원 정도로 하반기에는 그렇게 어, 협약이 되었습니다. 음, 조선업 자체가 또 그 자본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노동취약적 산업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음, 새로운 어떤 뭐 조선소가 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음, 재무제표를 보면은 올해의 후박간 상승으로 인해서 충당금 설정이 한 1,9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적자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음, 지금 조선소에 있어서 가장 악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후반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그 IMO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선주들이 이 선박을 발주할 때 음, 그 눈치 싸움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전에는 그 뭐 저유황류라든지 스크러버를 설치해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규제들은 음, 기존의 어떤 그런 임시 방편으로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선박을 수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조선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좀 단점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에서 7월 달까지 수주량이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 수주량을 이미 상반기에 다 채웠고요. 그래서 선박 발주는 향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8월부터는 제가 알기로 수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과를 이제 도크가 다 찼기 때문에 조선소 입장에서 성과 상승을 위해서 조금 배짱을 부린다고 할까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는 한국조선해양이 외사인이 42.86%,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9.78%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국조선의 자회사였던 현대중공업의 분할로 인해서 조선업 전체 수요가 분산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투자 시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조선 건조 시에 한 10%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차츰 안정화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성과가 실제로 그 전가가 될 것인지 성과 상승분이 그런 부분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임 지수나 물동량 이런 것도 꾸준히 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적정성 최종 검토를 보면은 조선업은 긴 주기의 사이클 산업이므로 진입 시점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산업 특성상 PER이 아닌 PBR로 같이 평가했을 때 1년간 매우 높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 고평가 상태로 보입니다. 올해 목표 수주량은 이미 달성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후반가 상승으로 적자 전환된 점이 현재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상장으로 인해서 조선업의 대장주 자리를 현대중공업에게 내어줄 것으로 보이며 조선업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로 최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의견으로 주시해야 될 부분은 2000년대 초에 조선업 호황기 시절에 건조되었던 선박들의 수명이 다 되어감에 따라 선박 발주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현재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후판가가 향후 안정될 시에 높아진 성과가 그대로 이익에 반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인 선박의 절반은 중형 선박이고 중형 선박 시장에서 독보적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대미포조선의 향후 이익 증가율은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로 인해 LNG 추진선의 발주 증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저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턴어라운드 시 꽤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2000년대 조선업 초호황기 시절이 대연될 수도 있으며 지금이 그 황금기 초입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매우 장기간에 걸쳐 투자 시에 수익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인내가 고려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조선소가 200개에서 40개로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언제 이렇게 차츰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은 예. 대략 한 10년 정도
조선소들 간에 치킨 게임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적으로 줄어가지고 현재는 대략 40개에서 한 5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어들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어 근데 지금 이제 발주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의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뭐 다른 조소서가 다시 뭐 출연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면 Q&A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상현님 질문이 음, 탄소 중리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바로 해상 유전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인데 이 탄소 해상 운반에 필요한 탄소 운반 선박을 현대 미포조선이 개발한다고 보았습니다. 탄소 운반선을 현대 미포조선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쟁사들도 공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어, 이게 에카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고 해서 포스코하고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는 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저장 탱크용 강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에서는 운반선의 어떤 설계나 건조에 들어가는 뭐 용접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 강제 개발부터 선박 설계까지 해가지고 국제 인증을 달성하는 게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0% 국산 어떤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국제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서 경쟁사는 없고 초기 시장을 어떤 선점하는 데 있어서는 어, 거의 뭐 독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강훈님께서 상반기 강제가 98만 원대이고 10월 계약분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110에서 120만 원대이고 올해 하반기 이후 중국 철강 감산으로 내년에 후판 가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가요? 음, 어, 이번 하반기 강제가가 한 115만 원대이고 그래서 이제 충당금으로 1,900억 설정했기 때문에 적자로 올해는 판단이 됩니다. 어, 음,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중국에서도 철강 감산하고 있고 또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 후판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서는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 후판가가 상승하고 있는 게 꼭 지금 현재는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향후에는 성과 상승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혹은 좋은 재료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향후 만약에 후판 가격이 안정화된다면은 어, 그 성과 상승분만큼의 추가 이익이 또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지금은 악재기는 하지만 그리고 조선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턴 어라운드 할 시에는 어떤 가장 좋은 어떤 재료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원님께서 현대중공업 지주의 손자 회사격으로 보이는데 현대중공업 상장으로 인한 수혜가 있을까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의 각 역할, 포트폴리오상 시너지가 있을까요? 이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인데 지금 현재는 현대중공업이 한 80% 들고 있고 그다음 현대상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는 현대중공업이었다가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꿨었는데 이게 아마 대우조선을 합병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현재는 EU의 어떤 심사 유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합병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현대중공업이 재상장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그 계속 합병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한국조선해양은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대장격인 현대중공업이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한국조선해양이 아마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선박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내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될 것 같아서 한국조선해양보다는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현대미포조선은 그 이 대형 선박 건조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중형 선박이기 때문에 조금 포지션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선박 건조 기간 자체가 대형 선박이 대략 3년으로 보면 중형 선박은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들이 턴어라운드 할 시에는 가장 빨리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현대미포조선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걸로. 질문 있습니다. 야, 저도 조선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또 팀원 중에 허강님은 저기 조선 쪽에 일을 하신다고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안 오르는 거지 그 업황으로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빅3 조선사는 이미 사이클을 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죄송한데 제가 방금 끊겨가지고. 네, 저도 끊겨가지고요. 네. 그 조선사가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업황이 그 중소형 조선사들까지 살아나야 이제 진짜 사이클이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선박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라던가 중소형 조선사들은 아직 사이클을 타지는 못했다는 건 이제 이 조선사들이 수혜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쪽으로도 수주가 갈 거고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는 지금 그 조선사 주가가 발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한 30%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게 저는
이제 조선 쪽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과도낙폭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쯤 다시 투자 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황에 비해서 지금의 주가를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도 조선업종에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조선업종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제가 어떤 공부를 해서 했다든지 어떤 뭐 밸류에이션을 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해서 뭐 투입을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사실 추천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분석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음, 제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30% 조정을 받았지만,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 뭐 사실 정확하게 뭐 이게 슈퍼 사이클이다 아니면 뭐 소사이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제가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조선업종에 투자하고 계시면은 조선소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재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약 3월 정도에 대우 조선해양에다가 투자를 했고, 네. 그때는 사실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조선업이 좋아 보여서 이제 대우 조선해양을 투자를 했던 거고요. 네. 이번에 낙폭이 시작될 때 약 한 40%까지 수익이 올랐다가 한 10%까지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일부만 지금 들고 있거든요. 뭐 한 5주인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재진입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인데, 저희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사이클을 탈 때 뭐 선박에 먼저 들어가는 그 소재 업체들이 먼저 이제 사이클을 타고 좀 올라가고, 이제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2022년 3년에 가야 좀 주가가 수혜를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은 동성 화인텍, 뭐 한국카본, 대한전기공업 뭐 이런 데를 좀 보고 있고요. 엔진 쪽에서도 뭐 두산중공업, SDS 엔진 이런 데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섹터가 먼저 이제 주가를 선행을 해서 좀 올라갈지를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낙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중소형 조선사까지 이제 수혜가 내려오면 제가 봤을 때 또 난리가 날 수 있는 종목은 STX 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위주로 일단 좀 전략을 짜서 이번에는 한번 여기 먹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이클 끝나면 빅3 한번 또 타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제 시나리오는 그런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바닥이 언제냐 기다리고 있고, 이게 사실 조선소가 장기 차트로 놓고 보면은 약간 예전에 슈퍼 사이클 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완전 에베레스트처럼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겁나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생각보다 더 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지금은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뭐 대한전기공업이라던가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재무도 탄탄하고 소재 쪽이니까 좀 먼저 수혜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빅3보다는 좀 몸집이 가벼우니까 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지금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하자면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지금 상장을 했잖아요. 하면서 이게 현대중공업이 현대 예.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서 지금 다 꼬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 잘 나갔을 때 누가 오르냐는 거죠. 한국조선해양이 오를 건지, 현대중공업이 오를 건지, 현대미포조선이 오를 건지 이게 지금 다 수급이 꼬여버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합병 이슈가 있는 그 대우조선해양을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약간 현대중공업은 약간 좀 그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5만 원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나? 투자하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조금 현대가 뭐 개인 투자가들은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공모자금 땡기려고 뭐 지금 이렇게 IPO를 했다는 걸로밖에는 저는 안 보이고요. 사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그 합병 이슈 때문에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단단한 삼성중공업도 그 재무적으로 이제 많이 개편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1, 2분기에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유증 뭐 하고 네. 할 거 다 해서 이제 뭐 주주들 다 죽여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빠질 구석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빅3로 이제 나중에 사이클이 탈 때쯤 되면 딴 데는 좀 건드리기가 좀 무서울 것 같고 차라리 삼성중공업이나 건드리려면은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분석을 하시기에 저는 사실 그 지분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조선 쪽 좀 공유를 해보자면 일단 지금 최근에 LNG선 최고 비싸게 제일 최근에 수주한 게 2,400억짜리 하나 요번에 내척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2,400억짜리 LNG선을 내척을 받았는데 이게 2007년에서 2008년도에서 그 LNG선 최고가로 받았던 금액이 지금 거의 다 왔고 이제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후판가가 6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후판가, 그러니까 2007년 인건비, 2007년 후판가, 2007년 기자재, 기자재는 어차피 뭐 비율로 떼가기 때문에 좀 덜 하겠지만 일단 30%가 후판가기 때문에, 강제 후판가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재까지 포함하면 40%가 강제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에 사실은 지금도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흑자를 2,400원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배 수주를 받았는데도 이게 흑자라는 게 리포터들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100% 유증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00%. 대우중공업도 100% 유증할 거라고 또 보거든요. 근데 몇 번 할지가 문제지 앞으로 유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우중공업도 2009년도에 하면 임직원 수를 보시면 지금 7,000명대거든요. 근데 2007년, 2008년 도크를 채웠을 때는 10,0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직원만. 사실은 지금 인원으로는 지금 받은 수주를 쳐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임직원분, 그러니까 정직원 말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뭐 10,000명 이상 빠졌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 인원들을 삼성중공업만 해도 10,00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거제도로 대우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둘이 다 합치어서 이제 수주를 이제 내후년부터 해야 되면은
15,000명 가까이 인원이 필요한데 모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좀 약간, 그러니까 주가는 갈지 모르겠지만 실적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삼성, 대우조선은 올해 사람 뽑고는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한 명도 안 뽑더라고요. 올해. 지금 하반기도 아예 공고도 안 냈더라고요. 대우조선은 지금 계속 공고 내고 사람 뽑더라고요.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용접기술원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뽑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워낙 지금 하반기에 재무적으로 딸리다 보니까 한 명도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재무적으로 그나마 조금 이게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저도 이게 주가는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적 베이스로는 그 조선 이제 3사에다가 현대미포조선이 그 후평가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3분기가 철강이 제일 비수기거든요. 근데 지금 20만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원래는 사실은 3분기마다 무조건 떨어졌다가 4분기, 1분기에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장마철 이렇게 되면은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그리고 100% 만약에 철을 100으로 지으면 보통 20에서 30 정도 계약서에다가 중국산을 쓸 수 있게끔 해줘서 같이 엎어버리는데 지금 중국 그러니까 세금 환급을 안 해주고 지금 아예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는 100% 포스코를 다 받아야 되면은 지금 포스코 완전 갑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땐 내년에도 후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량을 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은 주가는 뭐 수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년까지 완성 쪽에서는 실적 베이스로는 다 영업 적자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은 그 다음 봐야 알겠지만 내년까지는 지금 전체적인 원재료 후평가가 올라가 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 수주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조선차는,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도 또 좋은 섹터들이 많이, 기업이나 섹터들 많이 있으니까, 공부는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혹시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이런 거는 좀 더 갈까요? 이게 저는 포스코를 계속 그러니까 트래킹하고 있어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포스코 입장에서 얘기하면 후판을 만드는 건 손해예요. 왜냐면 지금 고철 스크랩이 60만 원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톤당. 그래서 그냥 한번 녹여서 열연으로 만들어 나가도 110만 원에 나가고 있어요. 이거 후판으로 안 만들어도 지금 110만 원에 나가고 있는데, 조선사들 사실은 포스코의 15%에서 한 20% 사이가 후판 지금 출하량인데,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조선사에 그냥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저는 준다는 개념으로 매출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려우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맞춰줄게. 사실은 열연이랑 후판가랑 똑같은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공정이 한 공정 더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나마 그래서 그 가격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대제철은 포스코랑은 조금 섹터가 좀 틀려가지고, 지금 철강은 중국이 감산하고 조강 지금 70% 중국이 원래 하는데 계속 감산하고 있어가지고, 뭐 철강 쪽은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